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신조어 줄임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신조어 직접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 혹은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되는 걸 듣거나 보신 적은 있으세요? 첫 번째 시간에는 뉴스나 신문 등에서 사용된 예문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르바이트는 줄여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일본어도 바이토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지요. 한국어는 어떻게 줄여서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입니다. 알바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능 프로그램 자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네요. 화면 속 인물을 알고 있나요? 한국에서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가 극한 알바 체험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인데요. 알바를 하고 난 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힘든 알바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금요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다음 날 일이 없으니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는 금요일 퇴근 후에 술을 마시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일하는 날인 금요일을 마지막까지 불태워서 신나게 놀아보자며 생긴 신조어가 불타는 금요일인데요. 한번 줄여볼까요? 네, 맞습니다. 불금입니다. 불금을 맞이하는 거리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세요. 연휴 때 같으면 사람들로 굉장히 붐빌 텐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리가 이렇게 한산해졌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선 불금에 어울리는 메뉴인데요. 치킨과 맥주를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맞습니다. 치맥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치킨 사랑은 유명한데요. 프라이드 치킨부터 양념치킨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국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치킨과 맥주가 무척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프로그램 속 자막을 보겠습니다.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네요. 윤식당은 TVN에서 방영되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입니다. 여배우 윤여정 씨와 몇몇 연예인이 해외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고 가게를 경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메뉴 중 하나가 치킨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 속 맥주와 치킨이 보이네요. 정말 치맥은 진리일까요? 여러분은 맥주에 어울리는 안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맛있는 안주가 있으면 다음에 나오는 이거 해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입니다. 강력 추천해주세요. 줄여서 어떻게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강추입니다. 맛있는 안주 강추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강호동 씨가 출연하는 JTBC의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기 안경 쓰신 분이 바로 아주 유명한 뉴스 앵커 손석희 씨입니다. 그 앵커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바로 아는 형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강력 추천한다는 자막이 강추합니다 입니다. 이번엔 강추의 반대가 되겠네요. 비추천입니다. 자, 줄여볼까요?
네, 맞습니다. 비추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나운서 장성규 씨가 여러 알바를 직접 체험해보는 직업체험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고깃집 알바가 얼마나 힘들면 사장님도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장성규 씨의 오늘부터 채식주의자입니다 라는 자막이 재미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알바를 비추하고 싶으세요? 무슨 소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요, 심쿵입니다. 놀라거나 설레는 마음을 아주 실감나게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언제 심쿵하세요? 다음을 보시면 심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때요? 여러분도 김희선 씨를 보고 심쿵하셨나요? 김희선 씨는 1990년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여배우 중 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고운 얼굴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16살 나이에 SBS 인기가요 MC로 맹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SNS를 사용하시나요? 많은 현대인들이 SNS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일상을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넘쳐나는 관계 과잉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SNS에 친구를 추가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친구 추가는 어떻게 줄여 말할까요? 역시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친추입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친구 추가 요청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수락하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선택은 자율하지만 직장 상사이니 아무래도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온 이런 요청 메시지에 여러분은 아마도 이거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겠지요. 자, 그럼 한번 줄여보세요. 역시 앞글자를 따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 해보셨나요? 맞습니다. 깜놀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아마 깜놀하실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깜놀하셨어요? 요즘 일본에서도 무척 인기가 있는 사랑의 불시착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깜놀 제안은 어떤 제안이었나요? 알려주세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비밀번호를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비번입니다. 해킹의 위험도 있어서 비번을 어렵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나왔는데요. 그 프로그램 제작 회의실 비밀번호에 얽힌 에피소드의 한 장면입니다. 이것으로 한국어 신조어 줄임말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이런 신조어가 많이 쓰이는 예능 자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신조어 참고하셔서 자막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3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그리고 Q&A도 꼭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